안녕하십니까. 4월 1일 금요일 더빅뉴스 제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연간 기업결합 심사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건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사업구조 재편이나 신사업 진출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심사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빅테크 기업들의 인수합병은 심사하기 어려운 만큼 인력 보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결합에선 특히 친환경 사업과 관련된 기업결합이 두드러졌습니다. 피치드회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전기차 관련 사업이 있었으며 폐기물이나 하수 처리와 관련된 기업결합도 활발했습니다. 의약과 반도체도 눈에 띄었고 금융, 건설,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사모투자합자회사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등 투자 목적에 합작해서 설립은 전체의 20.8%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은 소규모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다수가 집계에서 빠졌습니다. 이에 심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공정위도 앞으로 적합한 심사 기준을 만들기 위해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의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현재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 중이며 이런 상승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1일 2억 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이 다가오는 3월 물가는 석유류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와 농식품 할인 판매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알루미늄, 니켈 등 전략 물자는 정부 비축분을 적극 방출하고 있으며 식품 부문 물가 안정을 위해선 식품과 사료 원료 구매 자금의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한 상황입니다. 이날 회의에선 통신 분야 물가 대응 방안도 논의됐는데요. 이 차관은 알뜰폰으로의 이동성을 제고함으로써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 규율심 지원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도 높이겠다라며 알뜰폰 도매 대가는 하반기 추가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주로 참고하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물가지수도 전년 동월보다 5.4% 올라 1983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달 0.25%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에 착수한 FED는 물가를 잡기 위해 빅스텝도 가능하다고 경고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 유발을 피하기 위해 신중히 움직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 2천 건으로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주보다 증가한 수치로 집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는데요. 노동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기업들은 여전히 필요한 인력을 구하는 데 애를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저축액 감소, 인플레이션 심화가 맞물려 다시 일자리를 구하는 미국인들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해 제네시스 전기차를 필두로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의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기존의 가성비는 버리고 고급화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의 절반이 넘는 비중이 중국에서 팔렸습니다. 때문에 중국 전기차 시장은 반드시 선점해야 하는데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입지를 탄탄히 구축한 현대차이지만 유독 중국 시장 실적은 저조했습니다. 이에 가성비 중심의 전기차를 선보인 게 실패 요인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중국 토종업체들이 합리적 가격대의 전기차를 쏟아냈던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초소형 전기차 홍광 미니 가격은 500만 원대로 현대차의 가성비 전략이 통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전략을 틀고 전용 플랫폼 기반 전기차와 고급차로 승부를 보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고급화 전략도 통하기 쉽진 않겠지만 중국은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 주요 도시에서 판매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 한국 전체 판매량에 맞먹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2000년대 초 미니홈피 열풍을 일으켰던 싸이월드의 모바일 앱 출시가 4월 2일 오픈됩니다. 사진첩과 미니홈피는 싸이월드 모바일 앱을 통해 복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싸이월드가 뒤늦게나마 모바일 앱으로 다시 탄생하면서 카카오톡과 함께 국산 원조 SNS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싸이월드 이용자의 78%가량이 현재 다른 SNS를 왕성하게 활용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운영업체 측은 이들에게 익숙한 네트로 감성을 앞세워 2040을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채용 공고입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2022년도 상반기 일반직 채용을 진행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45명으로 신입은 42명, 경력은 3명입니다. 모집 분야별로는 신입에서 행정 21명, 기술 21명을 채용하며 경력은 회계 세무는 2명, 노무는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서 접수 기간은 4월 11일 오후 5시까지이며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채용 관련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4월 1일 더빅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